어른 건강. 혹시 아침에 일어나실 때 무릎이나 허리가 뻐근하지 않으셨나요?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의자에서 일어설 때 한 번에 벌떡 일어나기 힘들고 무언가를 잡고 천천히 일어나게 되시나요? 만약 이런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단순한 나이 들매 증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뼈와 관절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50세 이상 성인 10명 중 7명이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을 겪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충격적인 건 한 해에만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환자가 43만 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골절은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관절 골절의 경우 1년 내 사망률이 무려 20%에 달하고 50% 이상이 일상생활로 복귀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골다공증은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골절 발생 전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뼈와 관절을 지키기 위해 관절염은 왜 생기는지,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까지 모든 것을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절염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이 오랜 세월 동안 닳고 손상되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마치 자동차 타이어가 오래 사용하면 닳아서 교체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관절의 연골도 나이가 들고 사용 횟수가 많아지면서 점점 닳게 되는 거죠. 특히 체중이 많이 실리는 무릎 관절, 엉덩이 관절, 척추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 증상은 이렇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많이 걸은 후에 무릎이나 관절 부위가 붓고 아프다가 쉬면 좋아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질환이 점점 진행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특히 통증이 심해집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유독 더 아프신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더 진행되면 관절에서 소리가 나고 관절이 붓고 물이 차며 심한 경우 관절이 변형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은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노화입니다.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연골이 약해지고 닳는 건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분들도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비만, 과도한 운동, 잘못된 자세, 관절 외상 등이 원인입니다. 특히 요즘 분들은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길고 운동 부족으로 인해 근육이 약해져서 관절에 더 많은 부담이 가게 됩니다. 우리 무릎 관절은 평지를 걸을 때 체중의 약 3배, 계단을 오를 때는 약 5배의 하중을 받습니다. 그러니 체중이 10kg만 늘어도 무릎 관절에는 30kg의 부담이 추가로 가해지는 거죠. 여러분, 뼈는 한번 만들어지면 평생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 뼈는 살아있는 조직으로 끊임없이 오래된 뼈가 분해되고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것을 뼈의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균형이 깨진다는 겁니다.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오래된 뼈가 분해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뼈에 구멍이 많이 생기고 약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그렇다면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은 어떻게 다를까요? 골감소증은 골다공증의 전 단계입니다. 뼈의 밀도가 정상보다는 낮지만 아직 골다공증 수준까지는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받으면 T점수라는 걸 알려주는데요. 이 T점수가 -1 이상이면 정상,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면 골감소증,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50세 이상 여성의 약 49%가 골감소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인 2명 중 1명이 이미 골다공증 전 단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골절은 골감소증 단계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골감소증부터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골다공증은 왜 생길까요? 가장 큰 원인은 폐경입니다. 여성은 폐경 후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 호르몬이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폐경 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골 소실이 가장 빠르게 진행됩니다. 실제로 골다공증 환자의 약 80%가 여성입니다. 하지만 남성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남성도 70세 이후에는 골다공증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스테로이드를 3개월 이상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은 골다공증 위험이 매우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골다공증의 가장 큰 문제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골절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불편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넘어지거나 가벼운 충격을 받았을 때 뼈가 부러지면서 골다공증을 알게 되는 거죠. 실제로 어떤 분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척추가 여러 개 골절되어 있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반드시 정기적인 검사로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골다공증 위험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골밀도 검사입니다. 통증도 없고 방사선 노출도 아주 적으며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끝나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폐경 후 여성은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70세 이상은 남성이어도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 젊은 나이라도 위험 요인이 있다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머니나 자매가 골다공증이나 골절을 겪었다면 본인도 위험이 높습니다. 또 하나 간단한 자가진단법이 있습니다. 혹시 키가 예전보다 3cm 이상 줄어들지 않으셨나요? 벽에 등을 대고 섰을 때 뒤통수가 벽에 닿지 않거나 등이 많이 굽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은 이미 척추에 압박골절이 여러 개 생겼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뼈 건강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칼슘입니다. 성인의 하루 칼슘 권장량은 700에서 800mg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칼슘 섭취량이 300-40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제품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유보다 치즈가 뼈 건강에 더 좋다고 합니다. 치즈 속 칼슘은 뼈 속의 지방까지 제거하고 그 빈자리를 채워서 골밀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멸치는 먹기 전에 햇볕에 한 번 더 말리면 비타민 D까지 농축되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채소 중에서는 케일, 브로콜리, 녹색 잎 채소가 좋습니다. 콩과 두부도 훌륭합니다. 특히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칼슘만 먹는다고 뼈가 튼튼해지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칼마디입니다. 칼마디가 뭐냐고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장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우리 피부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요즘 분들은 실내 활동이 많아 햇볕을 충분히 쬐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음식이나 영양제로 보충해야 합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달걀 노른자, 표고버섯에도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다음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에 제대로 저장되도록 돕고 칼슘이 혈관에 쌓여서 석회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서로 반대 작용을 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칼슘은 근육과 혈관을 수축시키고 마그네슘은 이완시킵니다. 칼슘이 신경을 긴장시키면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을 2대1의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견과류, 녹색 잎채소, 통곡물, 바나나 등이 있습니다.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뼈는 자극을 받아야 더 튼튼해집니다. 뼈에 적절한 중력이 가해져야 뼈를 만드는 세포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뼈 건강에 필수입니다. 특히 체중 부하 운동이 중요합니다. 체중 부하 운동이란 자신의 체중을 이용해서 뼈에 자극을 주는 운동을 말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춤추기, 등산 같은 운동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4시간 이상 걷는 사람은 1시간 이하로 걷는 사람보다 골절 위험이 41% 낮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관절염이 있거나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리한 운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펴고 발을 들어 올려 5초 정도 버티는 운동. 이것을 한쪽 다리에 10회씩 하루 3세트 하시면 좋습니다. 벽을 등지고 서서 무릎을 살짝 굽히고 마치 의자에 앉은 것처럼 자세를 유지하는 벽 스쿼트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10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쪼그리고 앉는 자세, 양반다리로 오래 앉는 자세, 무릎 꿇는 자세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시고 통증이 생기면 무리하지 마셔야 합니다. 체중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이 증가하면 무릎과 엉덩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몇 배로 늘어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으면 몸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서 척추와 무릎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비만은 또한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서 관절염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관절 건강을 위해서도 뼈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관절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관절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관절이 붓고 열감이 느껴지는 경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1시간 이상 뻣뻣한 경우, 움직임에 제한이 생긴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합니다. 65세 이상은 증상이 없어도 꼭 골밀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폐경기 여성이나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더 일찍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염려되신다면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식후에 드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특히 칼마디가 과학적으로 설계 배합된 조인트랩이 아주 좋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다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적절히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른 건강